산호해전 첫날 1942년 5월 7일 아침에 남쪽으로 출격한 일본 항공대는 미군 유조선 한 척을 대파시키고 구축함 한 척을 격침시킨 다음에 귀환했습니다. 이에 반해 오전 10시경 북서쪽으로 출격한 미국 항공대는 일본 항공모함 쇼호를 만나 무차별 공격을 퍼부은 끝에 침몰시키고 귀환했습니다. 미국 항모부대의 플래처 제독은 북서쪽으로 계속 공격을 가해서 포트 모레스비 상륙 부대를 저지하려고 했으나 당시 위치에서 오후 6시 반이면 해가 지게 되고 일본 항모가 어딘가에 또 존재한다고 생각해서 마침 그네에 구름이 많이 끼자 일본 항모도 자기들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 더 이상 공격하지 않기로 하고 5월 7일은 작전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포트 모레스비 점령과 미국 항공모함 공격의 총지휘를 맡은 이노우에 시게요시 중장은 항모 쇼호의 침몰 소식을 듣고 포트 모레스비 상륙부대의 전진을 일단 보류하고 미국 항모부대 격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순양함 2척을 제5항공전대에 보강시킵니다. 이때 일본 육상기지의 항공기들이 플래처 제독이 미리 상륙부대 견제를 위해 보냈던 영국 존 크레이스 제독 휘하의 순양함과 구축함 각각 3척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공격했으나 큰 피해를 주진 못하고 크레이스 부대도 남서쪽으로 피신합니다. (5월 7일) 늦은 오후 5항전을 지휘하는 타카기 중장과 하라 소장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특히 하라 소장은 자신의 고집으로 항공기들이 미군 항공모함을 잘못된 위치에서 찾았고 이는 곧바로 동료 항모 쇼호의 침몰과 600여 명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군 항모부대가 자기들의 서쪽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미 오후가 한참 지나고 있는 시각에서 미군 항공모함들이 과연 공격 가능한 위치에 있는지, 즉 해가 떨어지기 전에 공격 항공기들이 귀환할 수 있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라 소장은 이런 사정으로 인해 항공기 조종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5월 7일은 더 이상의 공격이 불가함을 라바울의 에모작전 본부에 통보하는데요. 이런 통보를 받은 일본군 본부는 실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군으로서도 항모 하나를 잃은 상황에서 빨리 미국 항모를 격침시키기를 바랬을 텐데요.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오항전의 하라 소장도 미국 항모를 요격할 기회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이를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었으나 포기를 먼저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5월 7일 오후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즈이카쿠가 무전을 하나 수신합니다. 유기니 쪽의 일본 육상 정찰기 한 대가 크레이스 제독의 순양함과 구축함 부대가 남동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 드러났듯이 크레이스 제독의 부대는 남서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일본 정찰기의 보고는 잘못된 보고였습니다. 하라 소장은 크레이스 부대가 결국 미군 항공모함들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미군 항공모함들이 일단 타격거리 안에는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항공기들이 야간에 귀환하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격대를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따라 오후 3시 15분 8대의 뇌격규로 구성된 정찰기가 발진합니다. 오후 3시 15분에 발진한 뇌격기들은 서쪽으로 370km까지 정찰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 출격한 일본 뇌격기와 전투기는 유조선과 구축함을 공격하지 않고 일찍 돌아왔고 급강하 폭격기들만 공격을 마치느라 더 늦게 돌아왔는데 바로 이때쯤이었습니다. 쇼호를 공격한 미군 항공기들의 숫자를 보면 분명히 항공모함이 2척 이상이고 포트 모레스비 공략까지 보류된 마당이어서 미국 항공모함 요격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라 소장은 이어서 미군 항모 공격대를 발진시킵니다. 오후 4시 15분 하라 소장은 즈이카쿠와 쇼카쿠에서 조종사들을 선발해서 12대의 급강하 폭격기와 15대의 뇌격기를 아직도 어디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미군 항공모함 요격을 위해 야간 착함의 위험을 떠안게 하고 출격시킵니다. 이 27대의 항공기 중에서 6대의 급강하 폭격기는 오전 8시 15분에 출격해서 미군 항공모함을 수색하고 유조선과 구축함을 공격한 후
7시간 만에 돌아와서 1시간 동안 함내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야간 착함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숙련된 조종사들만 참가했는데요. 이때 몇몇 항공기 조종사들은 호위 전투기 없이 발진한 것에 불안을 표시했으나 결국 명령을 받은 대로 출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좀 무리수인 이번 공격은 항모 쇼호를 잃고 이걸 만회해야 하는 하라 소장의 급한 마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후 4시 15분에 즈이카쿠와 쇼카쿠를 출발한 27대 공격대는 277도 방향, 즉 정서 방향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간 코스로 520km 거리를 비행하면서 미군 항모를 찾으라고 명령받았습니다. 1시간 전인 오후 3시 15분에 출격한 정찰기들은 미군 항공모함을 발견 못하고 귀환합니다. 명령을 받은 대로 570km 거리를 비행해서 뇌격기와 급강화 폭격기들은 미군 항공모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도달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본 공격대는 주변을 좀 돌아보다가 결국 미군 항모부대는 찾지 못하고 귀환을 시작합니다. 미국 항공모함 부대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조금씩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이때 태스크포스 17은 오항전의 서북서 방향 약 300에서 370km 사이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공격대의 가시권에서 한참 벗어나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한 번 허탕친 일본 항공대가 돌아오고 있을 무렵인 오후 5시 47분경 태스크포스 17에서는 돌아가는 일본기들을 레이더로 발견하고 와일드캣 전투기 12대를 바로 보내 일본기를 요격하게 합니다. 일본 항공대는 와일드캣 전투기가 접근한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800kg짜리 어뢰를 달아서 동작이 굼뜬 일본 뇌격기들을 요격해 와일드캣 2대를 잃었지만 일본 뇌격기 8기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즈이카쿠의 뇌격기 편대장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공격에 당황한 일본 항공대는 암호가 아닌 평문으로 오항전에 공격대 적기 때문에 전멸하고 있다 라고 무전을 보내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 해가 지는 시간, 이 일본 공격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후에 산호의 해전 이야기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